네, 화제의 영상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코너죠. S&P 에셋 백진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할 겁니까? 아까 앞에서 계속 자동차 이야기를 하던데요. 예. 저도 그 미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미래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입니까? 2013년도에 이제 자동차 업계 그 성장 그 화두는 예. 이제 그 테슬라 모델 S로 전기차요. 전기차였죠. 이제 2014년에는 이제 스마트카가 부각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한 해로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카라면 어떤 걸 스마트카라고 하는지요? 지금 현재 구글에서 자동차 정말 예전에 우리 드라마 전격 제트 작전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잘 나오는 알고 있습니다. 예. 네, 키트죠, 키트. 예, 키트. 네, 네. 그 키트처럼 킷 이러면 나오던 예, 네, 있습니다. 예. 직접 자기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지금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아, 구글이요? 예, 구글이. 그 영상을 먼저 한번 보도록 그래 보죠.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지금 이거 보면은 구글 자동차인데요. 구글 자동차가 네, Any street in California. 운전을 스스로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140,000 miles. 운전을 스스로 하고 있고 Our 그 cars have sensors which they magic. 지금 미국 전역을 계속 작년부터 시작해서 달리고 있는 중인데 현재까지 50만 킬로를 달렸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고가 한 번도 나질 않았고요. 예. It's the perfect driving. 그 뭐 장애물 감지는 cities.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신호 감지까지 전부 다 하면서 그럼 지금 운전석에 사람은 앉아있지만 운전을 실제로 하고 있지 않는 네, 거군요.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화면이요. 그럼 자기가 가야 될 목적지를 입력하게 되면 저절로 오토매틱으로 네, 간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In fact, why we drove 140,000 miles? 모든 걸 다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구글에서 첫 번째 탑승자로 그때 이제 그 맹인을 이렇게 태우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 맹인이 이제 운전석에 앉아서 본인이 브리또도 사고 그다음에 세탁소에서 물건도 찾아오고 집까지 파킹까지 다 하는 그런 모습까지 다. 속도는 그 도로의 제한 속도 내에서 달리게 되는 건가요? 예, 도로의 제한 속도도 다 인식을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차가 없으면 좀 빨리 달려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인식을 해가지고 빨리 달리고 장애물이 있으면 속도를 알아서 늦추고 모든 게 전부 다 가능한데 이게 50만 킬로로 달리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구글이 자동차를 만드는 건 아니고 이 자동차가 네. 무인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적인 거를 만드는 거죠? 네, 제가 차까지 만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차는 이제 완성차 업체에서 만드는데 그 차를 가지고 저렇게 예. 개조를 해가지고 달리는 건데요. 개조된 차량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보죠. 예. 네. 지금 구글카에 이제 어떤 것들을 적용을 시켰냐면 제일 맨 위에 보면은 이 360도 돌아가는 봉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예. 360도 광선 레이더인데요. 이 레이더를 통해서 물체와 이 360도 거리 주변에 있는 물체와 거리를 인식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범퍼 쪽에 보게 되면 사이드에 전파 탐지기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멀리 있는 물체에서부터 가까이 있는 물체까지 식별을 하고 거리를 계산해서 속도를 조절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가 이제 안에 서버가 달려 있는데요. 컴퓨터가 이제 구글 서버와 연결이 돼서 구글 서버와 교신하면서 예. 유명한 이제 구글의 인공위성 지도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기랑 연결해서 그걸 통해서 수동으로 전환을 해가지고요. 운전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아니 이게 좀 우리가 영화에서 공상과학 영화에서 이런 장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뭐 자동 항법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네. 그다음에 수동 하게 되면 자기가 본인이 운전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좀 미래의 먼 얘기일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실험적인 단계라 이게 좀 보급해서 네, 우리가 그쵸. 실생활에서 쓸 수 있게는 다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이 그 유명 서베이 그 회사에서 자동차 서베이 회사에서 이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5년 이내에 일단 보급은 시작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때부터는 이 무인 자동차를 실제로 우리가 구매할 수 있고 타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라고 지금 리서치 센터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20년 후에는 이 모든 자동차의 40% 정도가 무인 자동차가 될 것이다. 예. 이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우리 이승석 대표도 이렇게 무인 자동차가 나오게 되면 구매 의사가 있으십니까? 아니, 저는 운전 제가 직접 하는 걸 좋아합니다. 홍선혜 캐스터는 어떻게 좀 무인 자동차 이렇게 시판된다면 한번 사보고 싶으세요? 네, 저는 사보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그 두 명한테 물어봤으니까 50% 정도는 네. 구매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군요. 네. 예, 이렇게 발빠르게 지금 뭐 이제 각국에서는 이게 뭐 선진 IT 기업들은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큰 변화 속에서 빨리 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전기차도 사실은 이것도 신기술로 얘기되고 있는데 이건 그 하나를 더 뛰어넘는 것 같은데요. 과연 우리나라 쪽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무인 자동차 전 단계인 이 그
스마트한 기능들을 이제 차에 집어넣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예.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자동 제어 장치입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자기가 알아서 브레이크를 잡고 예, 그건 차가 많이 멈추. 봤습니다. 예, 그런 광고에서. 것도 이제 예. 많이 봤죠. 그리고 그 현대차 뉴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기능들이 일부 탑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지금 완성차 업체들은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좀 CF에서도 상당히 부각을 시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회사인 벤츠와 그다음에 이제 볼보 회사의 최근에 CF 광고 영상을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보죠. 예. 먼저 이제 벤츠의 광고 영상입니다. 이게 해외에서 지금 광고가 되고 있는 건데요. 벤츠를 타고 가다가 어떤 남자가 이제 산속을 가는데 갑자기 옆에 저승사자가 나타납니다. 예. 당신은 데리러 가러 왔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예. Sorry. 예, 데리고 가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차가 알아서 서버립니다. 예, 아, 그래서 예. 저승사자한테 오히려 운전자가 쏘리 이렇게 하면서 마감하는 CF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그 자동 제어 장치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CF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볼보 이제 국내 광고인데요. CF 영상입니다. 그동안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안전한 기능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좀 저렇게 이제 그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기를 차 주변에 그 사물들의 어떤 움직임을 포착을 해가지고요. 차가 알아서 속도를 줄일 땐 줄이고 멈춰야 될 땐 멈추는 그런 기능들을 지금 현재 탑재를 하고 실질적으로 판매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자동으로 이제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는 것은 우리가 좀 이렇게 피부적으로 와닿는 얘기인 것 같고요. 사실 앞서도 사실 여쭤봤지만 이제 구글이 완성차를 만드는 거 아니고 그 시스템을 아마 이제 개발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완성차한테 좋을 것인지 아니면 국내 뭐 이런 소프트웨어 아니면 이런 장비들을 만드는 회사한테 좋을 것인지 하여튼 이런 어떤 일련의 노력들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국내 이제 쪽은요? 그러니까 자동차 기능에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이 들어가고 IT적인 기능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의 파일을 좀 뺏길 수도 있는 거지만 IT 기업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시장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또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융합적인 네, 시너지를 낼 수도 있는 거고 네, 예. 자동차 업체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현재 어저께 나온 기사가 있는데요. 그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오후에 나왔던 기사인데 스마트폰 다음은 스마트카, 불붙은 특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현재 그 글로벌 IT 기업인 뭐 구글이라던가 삼성, LG, 애플 이런 업체들이요. 미래 무인 자동차 시장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특허를 내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삼성과 LG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군요.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적은 수는 아니군요. 예, 2013년 기준으로 미국 특허청에 지금 현재 등록된 특허 건수를 보게 되면 구글이 310건으로 가장 많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구글에 관련된 특허 건은 거의 대부분이 이 무인 자동차와 관련된 특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LG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특허는 삼성이 234건 그리고 LG가 161건 그리고 애플이 35건 이렇게 지금 특허 등록이 돼 있는데 이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으로 이제 자동차를 제어하거나 이 스마트폰과 연결된 자동차와 연결된 이런 쪽에 관련된 특허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게 뭐 혁신을 넘어선 마치 이제 혁명처럼 느껴지는데요. 과연 이러한 어떤 움직임이 지금 현재 주식시장과 맞물려서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까요? 네, 뭐 일단은 이쪽에 관련돼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그 이승석 대표님이 앞에서 완성차보다 부품업체들에 주목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저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자동차 부품업체들 중에서 이런 전장 부품 관련된 업체들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모비스나 만도나 뭐 이런 종목들도 저는 이제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스마트카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 2013년에 이제 2천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2014년에 올해 2,180억 달러 시장으로 규모가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카 시장 규모는 연간 10% 이상의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전 세계 시장이죠. 예, 전 세계 시장에서 이 한국 그 자동차 협회에서 지금 조사한 자료입니다. 다음에 스마트카의 진화 과정을 보게 되면 아까 맨 마지막이 자율주행 그러니까 구글의 무인 자동차 같은 게 현실화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정도의 지금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고 위험에 대해서 경보를 하거나 아니면 안전 제어 장치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멈추는 정도의 장치가 현재 달리고 있는 상황이 현재 이 정도 수준까지 기술력이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관련주도 좀 앞서 뭐 여러 가지 부품주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이런 거를 노력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업들이 좀 알려주시죠.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품 업체들뿐만 아니라 첫 번째 이제 미동전자통신이라는 데는 블랙박스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예. 이 블랙박스가 원래 이제 영상을 기록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원인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영상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에이다스 기능을 첨가한
그런 블랙박스를 출시한 기업이 있습니다. 미동전자통신이라는데요. 지금 미동전자통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보게 되면 차선이 이탈했을 때 경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후방 주차 지원 서비스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차 간 앞거리가 줄어들 때 또 경보음을 울리는 기능, 그리고 졸음운전할 때, 졸음운전할 때 이제 졸음을 깨워주는 기능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앞으로는 자동차가 전기차 시대가 열리게 되면,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 시대가 열리게 되면 차가 소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보행자들이 차가 접근한다고 하는 거를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는 차가 소리를 내주는 그런 기능들이 현재 연구 개발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ADAS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거에 특화된 지금 블랙박스를 만들기 위해서 미동전자통신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품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최근에 나왔던 거는 블랙박스 기능에 차선 이탈 경보음 울리는 그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5월 말이나 6월 초에는 여기에 이제 4가지 기능이 포함된, 그러니까 차선 이탈, 그다음 앞차 간격, 그리고 졸음운전 방지, 그리고 보행자 시스템까지 이렇게 해서 달린 블랙박스를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에이다스 쪽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블랙박스 업체도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도 보게 되면은 2011년부터 꾸준히 상승한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미동전자통신은 본인들이 블랙박스를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회사 직원이 40명이 안 되거든요. 한마디로 R&D 회사입니다. R&D 회사고, 이걸 외주를 줘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400억대 매출이 나온다는 거는 인당으로 따지면 한 명당 1억 이상씩 벌어오는 회사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금성 자산도 많아가지고 오히려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더 많이 나오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실적 대비해서 봤을 때 미동전자통신의 현재 시가총액이 한 700억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결코 비싸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전부터 이 스마트카 하면은 가장 그 소프트웨어, 인베디드 쪽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MDS 테크라는 종목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MDS 테크도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MDS 테크의 성장성에 대해서 또 이제 긍정적인 신호가 또 발생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보게 되면 지능형 차량 안전 시스템에 필요한 이 소프트웨어 적용 범위가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간다라고 본다면은, 이 지금 MDS텍과 현대차와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임베디드는 무슨 뜻인가요? 이게 이제 그 차 안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제 다 연결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끼워 넣다라는 뜻이죠. 네. 이게 끼워 넣어 이제 복합적인 작용을 하는 시스템을. 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MDS테크의 실적 흐름도 보게 되면은 2011년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스마트 기능들이 많아질수록 이 MDS테크의 매출액도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본다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수 대표님 추가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예, 물론 이제 관련 부품주 쪽도 관련주긴 하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삼성전자나 LG전자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다는 게 저는 더 이제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기업들이. 이게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핸드폰,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 연동돼 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한다든지 자동차를 제어 컨트롤한다든지 이게 언제쯤 상용화 된다고 이렇게 알려지나요? 근데 이제 이미 그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그 구글 카플레이어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나온 차에 이제 구글이랑 제휴된 차들은 구글의 잭을 끼우면, 그냥 우리가 잭 끼우듯이 차에다가 핸드폰을 끼우면 이 핸드폰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차에서 구현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LG전자 같은 경우는 역시 성장성이 요즘에 어쨌든 정체를 보이니까 어떤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나오지 않나, 그래서 기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아니, 홍선혜 캐스터도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저는 상용화되려면 가격이 좀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 같습니다. 네, 가격이 너무 비싸면 사람들이 좀 외면하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양이 이쪽 이제 SW,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전장 부품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이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한 30%대까지 자동차 전체 가격에서 전장 부품의 가격이 30%까지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외관적으로 계속 기능들이 들어가게 되면 자동차 가격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아마 이제 삼성이나 애플이 하는 거는 이게 부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스템만 착용을 하면은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걸 바로 연결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동차 부품 값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커넥티드 카라고 해서 이쪽으로 좀 많이 보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관련주라고 할 때 정말 관련이 있는 경우가 있고 같이 이렇게 묻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태양광, 오늘 저도 뉴스에서 봤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있는 120여 개 스토어에서 이제 태양광으로 연내에 다 가동하겠다. 이 태양광이라는 걸 가고자 하는 길은 분명히 맞지만은 이게 좀 미리 선반영되거나 아직까지 실적화되지 않는데
너무 빨리 앞서가다 보니까 이 주가와 실적과의 괴리감, 이것 때문에 좀 투자자가 좀 실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아이템이 과연 지금 이제 얘기하신 그 주식들하고 과연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의 궤를 같이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기 아닌가 싶은데요. 어떠시죠? 항상 미래 산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이제 그때 이순석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과연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거나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종목들이 테마라는 거에 엮여가지고 이제 다 같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 이럴 때일수록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찾는데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근데 합니다. 뭐 시장에 항상 뭐 비이성적인 부분이 많이 또 반영이 되니까 뭐 예. 당장의 주가에는 긍정적인 또 영향을 주는 경우도 또 많이 있죠. 근데 예. 참 나중에 그 차후에 이제 옥석 가리는 게 참 이게 투자자로서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실제로 이 자리에 제가 앉아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소프트웨어가 여기 앉아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하게 될지, 참 미래의 세상은 모르겠습니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도 빠르게 이 변화에 발맞춰 가야지만 그 흐름에서 이탈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S&P 에셋 백진수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